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어제 인터뷰했던 김호란 교수가 지금 대한민국 어디, 세계 어느 곳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2~3천 명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주말 넘어서도 확산세가 지속되면 3단계 격상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멀리 경남에서도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안전할까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경남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네. 전까지는 좀 소강 상태였는데, 화요일 날 1명 나오더니 이제 수요일 날 4명, 목요일 날 4명, 오늘은 현재까지 6명 발생을 했고, 그 중에 강화문 집회 참석자가 어제 오늘 10명 중에 6명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요? 예, 참석이 4명이고, 그 참석자들의 접촉자가 2명인데 그 접촉자 중에는 참석하신 분의 초등학교 다니는 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강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경남에는 지금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 어떻게 검사 받아라, 긴급 행정명령 발동하셨죠? 예, 이미 발동을 했고요. 사랑제일교회는 통보가 50명 왔는데 그중에 아직 확진자는 안 나왔는데, 예. 문제는 사랑제일교회는 명단이 정확한지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네. 50명 중에 실제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자기들은 사랑제일교회 갔다 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은 거의 다 받았고 이제 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다만 그래도 이제 잠복기가 있으니까 예. 그분들이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GPS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복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심각한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게 버스로만 41대. 경남에서요? 네, 그리고 참가자가 지금까지 파악된 게 1237명이에요. 네. 더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중에서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1150명, 한 93% 정도 받았습니다. 예. 빠르게 검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상남도에서만 41대의 버스가 서울로 올라갔다. 아이고, 무섭네요. 예. 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럼 제재가 조금 뒤따릅니까? 제재가 많이 뒤따르죠. 우선은 검사를 안 받을 때 하고, 지금 이제 역학조사 들어갔는데 인솔 책임자들이 명단을 안 내놓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네. 역학조사를 거부했을 경우가 처벌이 좀 다릅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가 처벌이 더 셉니다. 네. 이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은 벌금 2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문제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구상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 입은 걸 다 보상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확진이 되면 평균 병원에 입원하는 게 한 29일 정도 입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7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드는데, 이걸 이제 계산하면은 1인당 평균 치료비가 한 2천만 원 들어요. 예. 그래서 본인의 치료비를 물어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만일 자기로 인해서 5명만 전파해도 그 치료비만 해도 1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인이 검사받지 않고 그로 인해서 확진될 경우에는 그 피해, 본인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건 다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예. 빨리 자수해가지고 이건 자수할 일은 아니지만 빨리 가서 진단검사 받아야 되겠네요. 예, 지금 어제 오늘 3일 전부터 계속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예. 그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벌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이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제 인솔 책임자들 중에서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사람이 5명이 있었는데, 네.
전체 28명 중에. 근데 이제 그분들까지도 이 인터뷰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협조하겠다라고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한 분들은 경찰에 고발이 돼서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화문 집회 인솔자들 그리고 버스 41대 이렇게 1237명 빨리 찾아내는 걸 보면 경상남도가 굉장히 좀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예,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 제출이라든지 검사와 관련해서는 일절 어떤 타협도 없다라고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상남도는 그 확진자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예, 수도권에 비해서 나은데 그래도 예. 어떻게 조금 경상남도 안전하게 지키려고 어떤 방침, 어떤 대책 내놓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현재로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이제 위험 요인인데 첫 번째가 사랑제일교회하고 강복절 집회 참석자고 네. 그건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휴가 기간에 경남에 이 휴가지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또 오시는 건 또 고마운 일인데 오셨던 분들이 돌아가셔서 확진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접촉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신속하게 그걸 파악해서 검사받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 좀 이게 느슨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걸 좀 유지해 나가는데 잘 방어를 하고 있는 셈인데 네. 다만 혹시나 빈틈이 있을지 몰라서요. 생활방역협의회라고 전문가들 20여 분하고 모여서 혹시 이 생활방역 그다음에 거리두기 과정에서 조금 더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걸 함께 협의하면서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짧은 휴가철인데 근데 휴가 가지 말라고도 못 하겠고 오라고도 못 하겠고 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돈의 관광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지에 오신 분들은 특히 이제 물놀이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은 물놀이 유원지의 경우에는 아예 정원의 10%만 입장을 시키고 있고요. 정원의 10%요? 예.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캠핑장 이런 곳에 이제 입장을 할 때는 발열 체크를 하고 발열 체크했다는 걸 표시를 손목밴드로 꼭 그 표시를 하게끔 그래서 요일별로 이제 손목밴드 색깔을 바꿔가면서 매일 발열 체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명단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향후에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QR코드 이게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191님이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질문이에요. 오죽했으면 8.15에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에 참석했겠습니까? 경남만 41대 자비로 버스 동원해서 저 멀리서 오셨겠습니까?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인데 빨리 하야해야 나라 평안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어요.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인데요. 네. 문제는 확진자들이 참석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건 일종의 이건 생화학 테러 같은 거거든요. 예. 생물학 테러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건 정책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인신공격하듯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인원이 1,00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경남도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 도에서도 각 시군
방역 책임자들하고 바짝 긴장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좀 더 늘어난다라고 보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병상 현황은 괜찮습니까? 공공의료원 하면 또 경상남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공공병원은 이제 마산의료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마산의료원에 155병상이 있습니다. 네. 여차하면 언제든지 전체를 비워서 코로나 치료 전담병원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경상대병원이나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이 양산에도 있거든요. 네. 이런 이제 상급 병원들의 중증 치료 시설이 88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확보해 놓은 생활치료센터 등을 활용하면 현재로서는 관리가 가능한데요. 네. 혹시 또 대구, 경북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권역별로 동남권의 권역별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걸 좀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기까지 좀 악화될 수 있다. 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확진자가 몇 명까지 나올 것 같다.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퍼질 수 있겠다. 여기까지 우려하고 있습니까? 아직 뭐 그런 걸 예측하고 대비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확산을 가장 최소화시키고 전파를 막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발생하면 그 발생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즉각 미리 시나리오 짜놓은 대로 시나리오대로 대비해서 바로바로 매뉴얼대로 대처해 나가는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집중호우 당시에 낙동강 본류 제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피해 복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게 낙동강 본류 제방이 무너졌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네. 4대강 사업까지 다 했는데 네. 4대강 하면서 내세웠던 게 홍수 방지 아닙니까? 네. 홍수 때문에 4대강 한다고 했죠. 네. 근데 실제로 홍수는 4대강보다는 지류와 지천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 지류와 지천에 관한 사업은 서울이하고 본류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마저도 제방이 뚫린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뚫린 곳이 경남 창녕인데요. 네. 낙동강에 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합천 창녕보라고 있습니다. 예. 그 합천 창녕보에서 상류 쪽으로 한 240m 지점에 있는 제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와 무슨 영향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왜 제방이 무너졌는지를 지금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인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제 초기에 복구 조치를 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창녕 제방 붕괴로 인한 피해보다는 서부 경남 쪽에 하동,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어령 이쪽에 피해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님도 하동에 화개장터 아시죠? 우리 네. 윤 기자님도 예. 화개장터 직접 다녀가시기도 하고 해서 예. 특별 재난 지역으로 2군데를 선포하고 나머지도 피해 조사가 되는 대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김경수 지사는 이렇게 되게 착실하고